가핑거 주식TV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다시피 제가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주변 사람들보다 그래도 컴퓨터 쪽에 조금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지인의 컴퓨터를 우연찮게 한 대 맞춰주게 되었는데, 마침 새 컴퓨터가 생긴 김에 제가 주식을 하면서 궁금했던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실험이냐면은 이제 컴퓨터의 저장 장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D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있고 또 SSD로 나누죠. SSD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모나게 된 SSD가 있고, 요즘에 많이 쓰는 M.2 같은 경우가 있어요. 또한 M.2에서도 일반 M.2 외에 NVMe라고 좀 더 고성능의 M.2가 있어요. 이러한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속도는 심하게는 1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의 속도에 따라서 과연 주식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지인의 컴퓨터를 맞춰주게 되면서 부품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게 되었고, 램의 성능에 따라서도 주식 프로그램이 과연 영향을 받을지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전에 제가 CPU는 단일 코어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확실히 주식 프로그램의 속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나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이전 영상들에도 여러 떡밥을 뿌렸었죠. 주식을 할 때는 라이젠보다 인텔이 좀 더 유리하다. 왜 유리하냐면 싱글코어 성능이 높기 때문에. 설령 싱글코어 성능이 같다고 하더라도 인텔은 단일 칩셋으로 만들고 라이젠은 다중 칩셋으로 만들어서 정보 전달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레이턴시가 인텔 거보다 확실히 높고 처리 속도가 좀 느리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면은 렉이 좀 더 잘 걸린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영상 때는 라이젠이 3세대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4세대가 나오면서 라이젠도 이제 단일 칩셋으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식용 컴퓨터를 맞추면은 인텔이 유리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HTS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 2스레드 전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단일 코어 클럭 성능이 중요한데 같은 가격에서는 인텔이 훨씬 높아요. 일반적으로 가격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냥 돈 많이 써서 좋은 컴퓨터 맞출 거야. 그래도 똑같아요.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싼 거, 최고 성능 이런 걸 가져와도 5클럭이 넘어가기 힘들어요. 5.0이 넘어가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i7급, i9급 되면은 오버클럭해서 5.0은 가볍게 넘겨요. 오버클럭을 굳이 할 줄 모르더라도 오버부스트 기능으로 5.0이 넘어가요. 인텔 같은 경우는 그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주식용 컴퓨터를 맞추면 무조건 인텔이 유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식 외에 게임도 하거나 아니면 작업도 하거나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인텔이 좋다고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주식을 위한 전용 컴퓨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실험 영상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너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컴퓨터 성능이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윈도우 10에 있는 간단한 설정으로 혹시나 모르게 제한받고 있었던 여러분의 컴퓨터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엄청 간단해요. 우선 그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버클럭이라는 기능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버클럭이라는 기능은 이 컴퓨터 부품에 대한 CPU면 CPU, 램이면 램 같은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돼서 판매가 되어질 때는 이 부품의 성능이 100%가 있다면은 그 성능의 한 60%, 70%밖에 사용을 못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가지고 그러한 성능을 80%, 90% 이렇게 올리는 행위를 오버클럭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라는 거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밥을 많이 먹을수록 힘이 더 나는 거고, 밥을 조금 주면 힘이 덜 나요. 그런데 이런 오버클럭의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면, 오버클럭은 결국 이 부품들의
전력을 더욱더 많이 공급해줘가지고 성능을 올려주는 이러한 방법이에요. 같은 말로 하면은 이러한 컴퓨터 부품들은 전력이 부족하게 들어가면은 성능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윈도우 10에서 전력을 자체적으로 아껴가지고 전력을 덜 줘서 컴퓨터의 CPU의 성능을 좀 낮추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왜 필요한가 하고 참 굉장히 불편한 기능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이게 전력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굳이 이런 기능이 넣어놔서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면 성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능을 성능 저하가 없는 기능으로 바꾸면서 윈도우 10에 숨겨져 있는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주식같이 단일 코어 성능이 중요한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CPU의 클럭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순간적으로 렉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순간적인 렉으로 인해서도 내가 순간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설정을 해제시켜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사용하다가 렉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 기능만 한다고 렉이 있던 분들이 렉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덕지를 없애놓자는 뜻이죠. 하나라도. 여기에서 하나 알고 가셔야 될 점은 제가 말한 전력의 이런 제한을 푸는 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컴퓨터의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설정에 들어가서 전력을 제한을 푸는 그런 것이 있어요. 윈도우와는 별개로. 그런데 이것은 각 메인보드마다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메인보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각자 본인의 메인보드에서 따로 전력 제한을 푸는 게 있는지는 각자 메인보드 모델명을 검색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윈도우 10에서 전력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메인보드에서 설령 전력 제한이 해제되어 있더라도 윈도우 10에서 전력 제한을 해제 안 하면은 전력이 제한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메인보드에 전력 제한 기능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이 윈도우 10에 있는 전력 제한 기능을 해제를 시켜주지 않으신다면 무조건 안 일어날 전력 제한이 윈도우 10으로 인해서 더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메인보드에 전력 제한 해제 기능이 있으신 분이든 없으신 분이든 일단은 윈도우 10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손해보는 일은 없기 때문에 다들 전력 제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먼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겠죠? 여기에서 전원 및 절전을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추가 전원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균형 조정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전 모드가 있고, 밑에 클릭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 클릭을 해보시면은 고성능이라는 모드에서 총 3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균형 조정으로 놓고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윈도우에서 CPU의 전력을 아끼느라 CPU의 클럭을 낮추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렉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고성능에 체크를 해두시고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윈도우 10에는 숨겨진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고성능 위에 최고의 성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3개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창을 한번 끄겠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검색창에 CMD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CMD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라는 창이 떠요. 여기에 미리 준비해 놓은 명령어를 입력해 놓고, 이러한 명령어는 제가 이 영상의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이 명령어를 같이 넣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명령어를 복사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딱 치시면은 여기 최고의 성능이라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시 끄고 아까 그대로 가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디스플레이 설정, 그 다음에 전원 및 절정 누르시고 추가 전원 설정을 누르시면은 아까 없던 최고의 성능이라는 게 생겼죠. 고성능은 성능에 중점을 두는 듯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사양 PC에서 최고의 성능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점은 최고의 성능을 해가지고
손해볼 것은 없어요. 이거를 한다고 뭐 절전이나 균형 조정보다 뭐 눈에 띄게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은 내가 못 느끼겠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는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이거를 해가지고 이것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균형 조정이나 절전에 놓고 쓰면은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최고의 성능으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끄시면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좋은 기회로 지인의 컴퓨터를 맞춰주게 돼가지고 새로운 컴퓨터가 생긴 김에 양해를 구하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주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 부품의 영향이 주식에 얼마나 끼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콘텐츠를 기획하던 중에 우선 그 콘텐츠에 앞서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서 이것은 보너스로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 다음 영상에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이제 저장장치의 속도, 그러니까 SSD 별의 속도 혹은 하드와 SSD의 속도, 이러한 저장장치의 읽기와 쓰기의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주식의 프로그램의 속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험과 램 클럭 혹은 램 타이밍에 따른 이제 램의 성능에 따라 주식 프로그램의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 이 뒤에 올라올 실험 영상들도 한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